예, 안녕하십니까. 땅사고TV의 카페공인회사 임동상입니다. 오늘은 좀 폭락한 소식이네요. 한국경제신문인데요. 19년 9월 20일자고, 광주광역시 겁니다. 폭락, 2기의 광주 봉성동 집값, 5억 급등 후 4억 폭락, 이런 내용이네요. 지난해 2배 이상 오른 봉선동 아파트 가격이 올해는 우수수수 거품이 꺼지고 입주 증가, 10년 만에 집값 마이너스, 이렇게 제목이 잡혔습니다. 이게 좀 예상됐던 거죠. 근데 한번 기사부터 먼저 한번 읽어봐 보겠습니다. 광주 집값이 억대의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폭등세로 보였던 지난해 분위기는 완전 딴판입니다. 거품이 급격히 빠지고 있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고요. 봉선동 집값 강풍 후 광주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남구 봉선동 제1풍경지의 LED파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호가는 연초 대비 2억 원가량 떨어졌고요. 올해 1월만 해도 최고 9억 원까지 거래했던 주택형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7억 원 안팎의 매물에도 매수세가 쉽게 붙지 않습니다. 이 동네에서 가장 최근에 입주한 이 단지는 지난해 초만 해도 4억 초반대에 거래됐는데 봄부터 매매 가격이 꿈틀대더니 반년 만에 8억 원을 넘어서면서 정정 가격이 2배까지 치솟았고요. 15억 원까지 넘보던 집값이 올해가 돼서야 꼬그라졌습니다. 봉선동 A공인 관계자는 요즘 작년과 달리 살려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어 집값이 꺾이는 분위기에서 한참대의 가격은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전했고요. 인근 한국 아델리움 3차는 광주 부동산 광풍의 상징적인 단지입니다. 지난해 1월 6억 원대의 전용 34평 매매 가격이 3월 7억 2,600만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8월엔 다시 2억 원이 넘게 올라 9억 9천만 원을 기록하더니 11월에는 11억 1천만 원이 손바뀜하면서 최고가를 썼고요. 10개월 만에 5억 원이 넘어서면서 대구 수성구나 부산 해운대구 지방 최고가 아파트 가격에 맞먹는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연초 9억이던 선이 무너지면서 하반기 들어서 7억 원까지 가격이 밀렸고요. 시황이 단기 급변하는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에 이어지는 중입니다. 외지에서 유입된 투자자들이 시세를 띄우는 한꺼번에 빠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만 당시 광주의 국세청 경찰청 등이 진행한 봉선동 일대 아파트 단지 합동 단속 불법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한국 아델리움 3차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매매 가격 앞자리를 7, 8, 9, 11억으로 바꿔놓은 거래는 모두 광주 지역 안에서 일어난 갈아타기 수요인 것으로 확인됐고요. 다른 단지 거주자나 같은 단지 전세입자 등 옮겼습니다. 11억 1천만 원으로 최고가에 손바뀜한 거래의 경우 같은 단지를 분양받아 살던 주민이 매수했고, 기존 집을 7억 원에 처분하면서 대출을 보태 갈아타기를 했고요. B공인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였기 때문에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가능한 경우가 제법 있다면서 지난해 단지 갈아타기를 한 이들의 경우 양도세 감면 시한 만료 전에 차익을 한번 정리하고 옮겼다고 설명했습니다. 10년 만에 집값 마이너스, 집값 하락의 강주 일부 지역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상승세를 이끌었던 도심 신축 단지는 가격도 확 꺾였습니다. 동구 학동 무등산 아이파크 전용 34평이 1년 전 대비 2억 5천만 원 내린 4억 원에 이달 실거래가 됐고요. 그동안 상승분은 모두 반납한 가격입니다. 강상구 신가동 수안지구 호반 베리디움 1차 같은 면적 또한 5억에 손바뀜하면서 고점 대비 1억 원 정도 하락했고요. 현지 중개수는 거품이 꺼지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C공인 관계자는 전세값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올랐던 매매 가격이 도로 빠지고 있다며 갭 투자자들이 몰리던 지평동이나 주월동 일대 중소형 아파트 가격도 주춤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한국감정원의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광주 5개월 연속 내렸고요. 8월까지는 누계로 마이너스 0.39, 2009년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 변동률입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공급 물량이 가격을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고요. 광주에 입주하는 C아파트는 12,353가구로 지난해 7,000가구 2배에 가깝습니다. 내년에도 12,5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고요. 이상우 익스포넨셜 대표는 작년 반짝 공급 가뭄 때문에
광역시 최고 수준으로 오르다 보니 받쳐줄 만한 수요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입주가 늘어날수록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분양시장 그런데 여전히 활발하고 있습니다. 분양시장은 매매시장과 따로 놀고 있다. 새 아파트 분양에 여전히 구름 인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직접 청약을 받은 서구 화정동,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 497가구 모집에 43,890명이 몰렸고요. 88대 1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광주에서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가장 많은 청약 통장이 집중됐습니다. 상반기 분양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또한 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비중이 전체 절반가량이 46.3%에서 새 아파트의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인구가 차츰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이 늘고 있는 인허가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대규모 빈집 사태가 빚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통계청 예상에 따르면 강주 인구는 2017년 149만 명을 정점으로 꺾이기 시작해서 2044년에 130만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강주시 관계자는 신규 공급 대부분이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가닥에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 향후 적정 공급량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네요. 그리고 올해 강주 전남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는데 1월에서 7월까지 증가액이 1조 4,176억 늘었네요. 전년 동기 대비 5,800억이 늘었습니다. 올 들어서 강주 전남 대표치 전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은행이 2019년 7월 강주 전남 금융기관의 이후 수신 동향에 따르면 7월 중 강주 전남 금융기관 수신 큰 폭으로 감소 전환한 반면 여신은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수신이 은행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있죠. 예치계획이죠. 여신은 대출이겠죠. 그 다음에 아파트가 많이 워낙 나왔으니까 대출이 많이 증가됐다 이 소리겠죠. 예상해 볼 만한 거죠. 강주 전남 금융기관 수신은 전달 큰 폭으로 증가 1조 645억에서 감소 마이너스 19억으로 됐고요. 예금은행은 부가치세를 납부를 기준으로 시출 등으로 요구불 예금 줄어들면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지만 비은행 취급기관의 상호금융, 신탁회사 등의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강주광역시 현재 1월에서 7월까지 증가액이 1조 4,176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70억 원에 비해 5,800억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되어졌네요. 어찌됐든 주택담보대출은 계속해서 증가를 할 거예요. 시아파트가 계속 나오니까 시아파트도 다 빚내고 사지 자비로 사시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변에 대부분 다 대출을 일으키잖아요. 거의 90% 이상 일으킨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강주광역시가 작년에 급등했는데 여기 이제 신문에는 갈아타기 수요라고 봐보는데 봉선동에 제가 알기로는 갈아타기 수요도 물론 있었겠지만 강주 사람들이 그렇게 무식하게 예를 들어서 7억짜리를 갑자기 9억 주고 11억 주고 2배 주고 사지는 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외지인들이 쪽집게 강사 있잖아요. 부동산 쪽집게 강사 와서 일부 해서 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차명으로도 할 수 있을 거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있고 급등했으니 당연히 급락은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타이밍을 잘 맞춰서 7억짜리 14억에 팔았고 6억짜리 10억에 팔았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꼭지점 잘 찍은 것은 그 사람의 유능한 능력이겠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는 대부분 좀 힘들겠죠. 근데 어찌됐든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손해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인력은 오른 거니까요. 그 정도로 인식하고 또 분양권 시장은 계속해서 이게 핫한 그런 것 같습니다. 강주 이게 그런 이유가 여기 나오다시피 다 아시다시피 헌아파트에 대한 배척 그리고 C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엄청난 거죠. 신상에 대한 수요. 우리 다 봐보면 핸드폰, 뭐 신제품 나오면 비싸든 싸든 무조건 사죠. 노트북 무조건 사고, 자동차, 뭐 예를 들어서 2020년형 나오면 무조건 사잖아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력이 좀 좋아져서 있어. 신상 아파트가 나오면 또 이게 무조건 사는 분들, 가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시는 분들, 그래서 피 어느 정도 주고 또 뭐 그 정도 금액은 낼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2, 3, 4천, 5천 이하 정도는 낼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그런 수요가 여전히 또 뭐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시장이 그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조금 다 달라요. 파트별로 이게 함께 분석하기가. 왜냐하면 일반 그 동사는 예를 들어서 우유 가격, 빵 가격, 옷 가격 뭐 있으면 쫙 거의 동일한데, 부동산은 어떻게 되죠? 지역마다 각각 다 다르고, 그 지역 안에서도 또 소지역, 또 아스팔트 길 하나 놔두고 이쪽은 더 가격 오르고 반대편은 덜 오르고, 이렇게 또 심리적인 요인, 뭐 공원, 뭐 예를 들어서 학교, 관공서 뭐 이런 것에서 다 가격이 이렇게 부동산은 조그마한 것도 다 영향을 미치고 또 시점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 그 가격이 많이 폭락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신규 새 아파트가 한꺼번에 많이 이제 공급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아파트 가격을 좀 이렇게 투자하시는데 무리수하게 이제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이렇게 자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 무리수하게 이렇게 왜냐하면은 돈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더 가져가시려면 됩니다. 근데 이제 돈이 없으신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계약금밖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잔금까지 준비되신 분들은 뭐 상관없어요. 좀 가격이 추락하든지 어쩌든지 잔금 치르고 가져가면 또 2, 4년, 6년 올라와 버리면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요. 근데 뭐 재수 좋게 또 분양권 상태에서도 오르면 뭐 더 좋고 그러겠죠. 그런데 계약금밖에 준비 못할 사람들은 분양권 상태에서 가격이 반대로 돌아서기 시작했을 때 걷잡을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 것을 각오하고 또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약금 날리신 분도 이제 뭐 많이 보고 하고는 있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강주가 좀 그 끝물이다라는 그런 것이 조금은 분위기가 있다. 이 말은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분양권 아파트 시장은 좀 그래도 아직까지 부시가 남아있다. 이렇게 좀 평을 내려보고 싶습니다. 이상 소식을 마쳐드리고요. 이런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보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감사합니다.